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건설계약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건설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만든다는 점에서 제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고속도로 같은 것을 제조한다고 하지 않죠. 건설과 제조의 큰 차이점은 생산 기간인데요. 건설은 제작에 매우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용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제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죠. 이러한 차이 때문에 회계 처리가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회계에서는 1년 내의 기간을 하나의 보고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제작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처럼 재화의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면 다 만들어서 팔 때까지 건설사가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을 겁니다. 일반적인 제조업과 구별되는 건설 용역의 특징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해가 있어야 건설 계약에 대한 회계 처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설 용역은 건물, 도로, 선박, 댐 등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요. 건설과 관련한 설계나 공사관리 용역, 그리고 나중에 철거할 때 원상복구 용역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건설계약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때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발주자라고 하고요. 건설해주는 사람을 건설업자라고 하죠. 건설업자는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요. 발주자는 대가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건설계약의 회계 처리는 건설업자가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회계 처리인 거죠. 건설업자가 건설계약에 따라서 인식해야 할 수익은 최초 계약 시점의 금액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보면 받아야 할 대가가 변동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금액을 합한 것이 됩니다. 변동대가라는 것은 당초에 계약했던 공사를 변경할 때 발생하고요. 또 일찍 건설해주면 발주자가 고맙다고 돈을 더 주기도 하는데 이런 추가 보상금 등이 주어질 때 변동대가가 발생합니다. 계약원가는 건설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인데요. 이전에 수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영상에서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때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다면 발생한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했었어요.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면 원가의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건설계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참고로 발생한 원가를 모르면 수익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고 했었어요. 진행률을 모를 때랑 원가를 모를 때랑 헷갈리지 말자고 했었죠. 아무튼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재화와 비교하면 일반 재화는 팔리기 전까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했다가 팔렸을 때 비용 계정이죠. 매출원가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건설물은 아까도 말했듯이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 재화처럼 회계 처리한다면 완공될 때까지 계속 재고자산만 인식해야 하고요. 건설기간 동안에는 건설물을 팔 수가 없으니까 수익을 인식할 수 없죠. 그래서 건설계약에서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데 수익을 인식하면 뭐도 인식하죠? 이전에 발생주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원가도 인식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건설계약에서는 건설물 제작에 대한 재고자산을 인식하면서 실제로 발주자에게 건설물을 넘겨주진 않았지만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동시에 원가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건설계약에서 각 시점별로 발생하는 원가를 보면 먼저 공사 시작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수주비, 설계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를 계약 체결 증분원가라고 했었어요. 계약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죠. 그리고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공사 기간 동안에는 시멘트 같은 재료비와 인건비죠, 노무비, 그리고 그 외의 비용들 기타 간접비가 발생하고요. 공사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도 하자보수비나 복구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건설계약과 관련된 원가이고요. 이러한 계약 원가는 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은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으면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회수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때는 발생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해당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했었죠. 회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발생한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진행 기준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하는데요. 먼저 산출법은 완성도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100m 도로를 건설하기로 한 계약에서 60m를 건설했다면 진행률을 60%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입법은 투입 변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도로 완공에 필요한 아스팔트가 총 100톤일 때 지금까지 30톤 썼다면 진행률은 30%로 계산한다는 개념입니다. 진행률은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수치가 제각각일 수 있는데 어떤 측정자가 구해도 진행률이 비슷하게 계산되려면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입법 중에서는 객관성이 높은 원가 기준의 투입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때의 진행률은 예상되는 총 계약 원가에서 지금까지 발생된 누적 원가의 비율이고요. 예상되는 총 계약 원가는 지금까지 발생한 누적 원가 더하기 앞으로 발생할 원가의 합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행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보면 진행률만큼 각 회계기간의 계약활동 그리고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매 보고기간마다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기 때문에 각 기간끼리 손익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진행률 산정이라는 것 자체가 총 투입 변수를 추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 짓는데 솔직히 얼마 들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진행률 측정 방법이나 측정자에 따라서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손익을 조작할 여지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